한우 하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어요? 14년째요. 많이 그래도 하셨네. 네, 저쪽에 축사가 있는데 네. 거기를 이제 그러면은 우리 내려왔죠. 윤정문 사장님은 좀 궁금한 게 뭐가 그래도 몇 개 있다면 네. 어떤 게 번식이 제일 문제 그렇죠. 생각하신다 네, 그러더라고요. 번식.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아주 좀 수정이 조금 잘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네. 또 뭐 말씀하세요. 이게 체계가 저희 같은 경우는 체계를 잘 안 배워가지고. 체계를 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저기 뭐 잠깐만. 콕시듐인지 설사. 네, 설사. 설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알고 싶다. 네. 그다음에 또요. 저희는 제일 큰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의 그 사료를 몇 개월의 송아지가 제일 많이 크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사료 구별량하고 예, 예. 송아지 성장이 언제냐. 네. 또 뭐. 궁금한. 저희는 조금 그쪽에만 그러면, 관심이 조금 예, 다른 거는 비육이나 이런 거 등급은 잘 나오더라고요. 예. 출연율이. 제가 사장님 안 계실 때 우리 같이 김 대표랑 이렇게 우사를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예. 일단은 제가 번식 관리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소가 저쪽 오른쪽에서 한 중간 정도 된 애들 2마리 있는데 있는 애들은 걔네들은 임신한 거예요? 비육시킬 거예요? 뭐 그거는 비육. 비육하는 애들 있죠? 예, 좀 살이 예, 찐 놈들. 예. 이쪽 제일 오른쪽 칸에서 비육하는 놈들이 몇 마리 있어요? 내일 나갈 게 2개 있고 지금 6마리 여섯 마리가 비육하고 있어요. 그거는 비육을 하는 이유는 새끼가 일단 안 들어서 아니요. 그런 거예요. 나이가 돼서 이제 60개월 되기 전에 이제 예. 최고의 가격을 받기 위해서 등급 나오는 거는 저기 등급 체계를 올리고. 그러니까 번식 관리라는 거는 수정 잘 시켜가지고 임신을 제 시기에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재발이 자꾸 온다는 거죠. 높더라고요. 그러면은 청효순을 제외하고 분만 후에 암소가 번식 후가 첫 발정이 언제 오는지. 분만 후요? 2개월 조금 넘으면 오더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2개월 넘어서 주로 온다. 2개월 한 10일 정도 되면은 발정이 오더라고요. 이게 주로 많이 온다. 예. 뭐 분만 후 30일 정도 돼서는 안 오고. 어쩌다 한두 마리씩 오는데. 어쩌다 한두 마리 정도 오고. 그럼 대부분이 2개월. 한 2개월 전후에서 많이 온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세요? 일반적으로 분만하고 나서 첫 발정은 30일 전후에 오는 게 30일 전후에 80~90%가 오는 게 정상이에요. 저희는 2개월 정도로 기준을 두고 있었죠. 30일 전에 첫 발정이 와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번식은 첫째는 자궁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새끼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로는 난소가 충실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첫 발정이 오는 게 30일 전후가 돼야 되는 이 당연성이 왜 그러냐면 자궁이 깨끗하려고 그러면 자궁이 수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궁에 이 수축되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분만 바로 직전에 자궁의 크기는 송아지 키로수하고 그 다음에 양수가 들어있는 게 자궁의 크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송아지 크기가 보통 30kg 정도 되고 양수가 한 20L 정도 돼요. 그럼 50kg 정도의 자궁의 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분만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궁이 어떻게 되냐면 분만 후 1시간 정도 되면 자궁이 얼마 정도로 작아지냐면 한 20리터 정도로 작아져요. 하루 한 10에서 15리터로 작아져요. 3일 한 7, 8리터로 작아져요. 10일 500ml 정도 돼요. 500ml에서 한 1리터 되겠다. 한 15일 한 300 정도 돼요. 25일 150에서 한 100 정도 돼요. 150에서 100이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100ml예요. 100ml. 내 손아귀에 싹 들어와야 돼. 그렇게 돼야만이 발정이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자궁 안에 이물질이나 후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상으로 돼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이 25일에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자궁이 쭈그러들면서 뇌에서 야, 너 이렇게 발정이 수정은 안 되더라도 어떤 호르몬을 시상하부에서 내하수체전 뭐 복잡하게 어쨌든 혈액을 통해 가지고 난소에다가 사인을 줘요. 그러면 야, 너 발정 와야 돼. 그래 가지고 한 달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발정 와야 되는 게 한 8, 90%는 와야 정상적으로 그 소외에 생리가 돌아가는 거고 영양도 맞고 이런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이 일단 발정이 온다는 자체는 자궁이 점점점 작아지고 깨끗해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자궁이 깨끗해야만 수정이 잘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자궁에 이물질이 있으면 이렇게 자궁이 수축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어떤 이유로? 후산 정체 걸렸지. 3일째, 5일째 늦게 나왔지. 이러면은 이 자궁이 이런 식으로 안 쭈그러들어요. 오랫동안 가. 한 달, 2달 돼도 자궁이 지저분한 농이 나오지. 이러면 원상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거하고 관계가 있냐면 영양하고 어떤 내분비계 호르몬하고가 관계가 있어요. 주로 영양하고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미소들한테 번식 후에 대한 사양 관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농후사례하고 볏짚 위주로 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조금은 좀 점점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게 이제 분만을 해요. 분만하고 한 달 전, 2달 전, 분만 한 달, 2달인데 이 시기는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한 또 송아지를 위한 시기예요. 분만하고 나서 이 시기는 어떤 시기에 우리가 수정을 시켜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 필요한 영양소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첫 번째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타민 A예요. 비타민 A를 이때 한 5번 정도는 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3cc 정도 뭐 비칸토리를 주사를 놔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초유도 좋아지고 송아지 설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비타민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건방 이렇게 자궁이 좋아지고 난소화지고 발정이 좀 빨리 오게 하려면 일단 비타민 A는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고 이거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청초 양질의 건초나 청초를 급여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라도 쪽에 가면은 뭐 라이그라스를 공포한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푸릇푸릇한 걸 먹여야 돼요. 그 푸릇푸릇한 게는 비타민 A나 베타캐로틴도 많이 있지만 미네랄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주면은 송아지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초유의 품질도 좋게 하고, 그것을 먹은 송아지가 또 잘 크고, 그 다음에 이때 주는 경우는 어쨌든 영양적으로 밸런스가 맞으면서 자궁도 수축시키고 난소도 충실하게 해가지고 어떤 생체 리듬을 원상적으로 회복되게 해가지고 발정을 오게 하고, 그걸 함으로써 수종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생리적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번식우들한테는 우리가 농후사료 배치부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비타민 A 주사도 놓을 필요 있고, 어떤 청초라든지 양질의 건점, 뭐 티모시나 이런 걸 갖다가 조금씩 더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언제?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어. 분만하기 2달 전하고 분만 후 2달 동안. 그때를 집중적으로 하면 돼요. 비칸톨 같고요. 비칸톨이나 비칸톨 주사는 놔주고, 또 먹이는 것 같은 건 청초를 줘야만이 그 푸릇푸릇한 데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있으니까 그게 소한테 생체적 리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작년에는 빼짝 말려서 집을 묶었었는데 올해는 그 조금 안 집을- 좋죠. 작년에는 좋았죠. 네. 올해는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생집을 날 좋을 때 빨리 비워가지고 저희 걸 다 말아버렸는데 네. 그거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막 양도 줄이고 뭐려고 막 빼짝 말려가지고 집을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이번에는 네. 저희 올해 뜯어놓은 거 보셨죠? 푸릇푸릇하죠.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건 송아지한테 주면 송아지는 조금 설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나 해서. 아,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래요? 예.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생볕집을 말아봤어요. 예. 괜찮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저희 거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한 3개월 전부터 수정이 해가지고 3개월 낳기 전에 분만 3개월 전번에 사료 급여량을 늘리는데 예, 예. 그게 맞는 건지.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네. 임신을 했어요. 어쨌든 예. 임신 7개월이고 9개월 반에 이제 분만을 하죠. 예. 예. 분만하는데 이 시기는 사실 이 영양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임신해가지고 임신 40일 됐을 때는 실제 크기가 수종단이 요만해요. 크기가 요만해요. 알다마만해요.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별로 아니에요. 7개월 됐을 때는 뱃속에 있는 태아가 몇 킬로 정도 돼요? 유산한 거 보셨죠? 예, 예. 얼마나 7개단 이용되죠? 이 정도 이 정도 몇 개 킬로 되겠어요? 강아지. 한 7킬로 정도 되겠죠. 예. 근데 7개월은 한 7킬로 정도 돼요. 근데 2달 반 후에는 송아지가 몇 킬로 나와요? 30kg. 30킬로 나오죠. 그러면 이때가 몇 킬로 크는 거예요? 23킬로가 크는 거예요. 2달 반 동안 23킬로가 크니까 이때는 도다먹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으로? 농후사료는 일반적으로 1kg 정도 증량을 해줘야 되고, 조사료도 플러스 1kg를 더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뱃속에 있는 태아의 23kg를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이것이 1차적으로는 태아에 가고 2차가 유방으로 가요. 논에 물이 되면 영양소가 맞으면 위에 물이 차야 밑으로 나오죠. 마찬가지로 1차가 차야 유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에다 지금 제가 지금 한 달도 아니라 2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분만일이. 예. 근데 이제 20일 안 남았으니까 예.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에 예. 사료량을 좀 늘려줬어요. 예.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제 얘가 이제 살살하는 거예요. 막 찍찍.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사료는 먹는데 볏짚을 안 먹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 지금 석규 형하고 약국 가가지고 막 그 저기 입에다 넣어가지고 위 세척하는 저기 예. 그거를 막 했거든요. 예. 그 사료량만 좀 늘려준 건데 막 살살을 사료양을 얼마나 늘려줬어요? 갑작스레 많이 2kg에서 예.
한 200군데나 늘렸나? 600흥이밖에 안 늘렸는데도 근데 그거는 그렇게 문제는 없네. 근데 집을 안 먹어요? 나 같은 경우는 7개월까지는 거의 한 바가지에 6개월 정도 되면은 한 바가지씩을 고봉 한 바가지씩을 주다가 그 2kg 고봉 한 바가지가 이렇게 사각 2.5. 예. 사각이죠. 예. 사각이 깎아서가 한 1.8에서 2kg 되고 고봉은 2kg가 넘어요. 예. 예. 그 정도로 가다가 예. 곧 이제 여기 이제 거기다가 저희 표 예, 해놓은 거 예, 보셨죠? 예, 수정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면 요게 이제 6개월 예, 넘어서서 예, 예, 조금씩 예, 예, 급여량을 예, 조금씩 올려가가지고 예, 이제 3kg를 맞춰주거든. 예. 날 때까지 예. 3kg 조금 막 잘 먹는 소들은 조금 더 주고 예. 그렇게 하니까 송아지는 크게 낳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크게 나왔죠.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설사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거 왜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너 살이 좀 더 아니 살이 주면 살은 더 줬는데 이게 이제 별집을 안 먹는 거예요 소가 예, 예. 하나도 안 입을 안 돼요 잘 예. 입을 안 돼. 살만 막 언실나게 먹고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사료를 주지 말고 예, 지금 이제 한 보름밖에 안 남았죠. 예 20일 남았어요. 일단은 예. 일단은 사료를 좀 줄이거나 주지 말고 조사료를 풀을 많이 줘요. 그래야지 그건 잡혀요. 그렇지 않으면 안 잡혀요. 그리고 또 왜냐면은 좀 5개월 된 송아지를 5마리를 갖고 왔는데 어디 사가지고 왔다 이거죠. 네, 여기 뭐 농가 그 커덕지 데서 5마리 내려놨다니요. 알아. 그때 올 때부터 이제 사료를 그때는 무한으로 주잖아요. 별집도 무한으로 주고. 그런데 그때 이제 막 줬더니 사료를 설사를 해. 이거 석중한테 물어봐. 형 왜 설사를 하지? 그랬더니 사료나 뭐 먹고 설사는 한대. 사료 많이 먹고 설사를 한대. 그거 괜찮다 하더라고. 먹고 설사하는 건 괜찮대. 근데 지금 9개월 됐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설사를 해 걔들이. 9개월 됐는데도 안 잡히고. 지금 가져온 지 4, 5개월 됐어요? 예, 예. 그럼 많이 말랐겠네. 말랐죠. 예? 아, 말랐죠. 오늘 그날이지. 응? 이 콘서트 날 깜빡. 그래서 형님 잊어버리. 빨리 와. 지금 자꾸 시작했어. 이제 물동을 이렇게 찍찍 싸길래 김재경 수의사님 아시잖아. 내가 사이트에서 맨날 들어가서 같이 공유하고 그래. 찍찍 싸길래 그거는 뭐를 잘못했냐면 네. 오늘 송아지 서 있어. 수송열이라는 게 있는데 수송열은 이게 뭐냐면 송아지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네. 뭐 100m든 1km든 우리 집에서 이쪽에서 저쪽이든 이 사장님들 이 사장님이든 장에서 사가지고 옮기면 이거는 100%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네. 그 피설사를 그 설사를 하는 이유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호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 송아지들이 그 설사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주사를 놓으세요. 마이코틸 제제 같은 주사든지 아니면 주프레보라든지 그 주프레보 여기 사장님이 있더라. 아니면 드렉신이라든지 이 세 가지가 약이 한 달간 이상 가는 약들이에요. 이게 설태전가 그 성분 호흡기 약이야. 설파지는 아니에요. 호흡기 약인데. 이게 이거를 놔야 그게 치료가 될까. 이 셋 중에 하나를 놔야. 주프레보 있으면 주프레보를 놓으세요. 어떻게 하면 드렉신은 너무 비싸. 45kg에 이건 1cc 놓으면 되거든. 그럼 9개월이면 네. 어쨌든 뭐 250에서 300kg 될 때는 250kg 잡고 지금 설사도 잘 안 컸으니까 한 7cc 정도 놔야 되네. 7cc 아니 정도. 아까 왜 그러냐면 기시경하고 영우경이 와가지고 그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썰파제? 썰파제라 그리고 지사제 네. 그거를 2개를 사갖고 왔거든. 네. 아직은 안 났어. 저녁에 놀라고. 네.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호흡기 저기가 맞는 건지. 호흡기가 더 맞을 거. 근데 어릴 때 설파제도 들을 수가 있어. 설파제도 호흡기에 돼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이렇게 지속성 항생제를 내가 놓으라고 그러냐면 네. 사장님 주사 한번 설파제 놓으면 이게 하루나 이틀 가 효과가. 여보세요? 이거는 한 달간 가. 예. 사장님이 부장님. 뒤척거리기가 어떤 게 편해? 그거 계속 네, 송아지도 15일? 힘들고 사장님도 예, 사장님도 예. 힘들어.
아 그럼 이게 뭐죠? 예. 저 지금 마이커트, 교육 중인데 주프로하고 조금 이따가 제가 디렉션. 전화를 드릴게. 네네 예. 그래서 그때 4, 5개월 사가지 왔을 때도 예. 송아지가 움직이면 바로 이런 약 중에 하나를 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송아지가 설사를 안 하지. 그 수송열로 인해 가지고 호흡기로 인해 가지고 설사를 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주프레브나 드렉신인데 드렉신은 무지하게 비싸고 주프레브나 이런 주프레브는 마켓에 조금 이렇게 싸고 놓으시면 싸고 잘 듣고. 주프레버? 아까 있으시더라고 사장님. 아 저도 간혹 놓거든요. 백수로 나가. 이동을 해와가지고 코가 비친다든지 재채기를 하면은 얼른 놓죠. 그래서 그래서 드렉신은 어쨌든 비싸서 못 써. 번식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기본적으로 이 분만하기 한 달 전, 두 달 전하고 한 달, 두 달 후에 이 4달간을 영양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양관리는 첫째적으로 아까 비타민 A 주사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좀 청초급여를 해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사실, 예? 청소금은 조사료. 조사료, 풀, 예를 들어 라이그라스, 곰포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먹이면 서산에 내 한 집은 내가 서산에 강의를 많이 가는데 한우조합에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비타민 A가 중요합니다 해가지고 뭐 이러니까 그 사람 자기는 비타민 A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 넣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라이그라스, 곰포도 많이 그런 걸 많이 먹이면은 그게 필요 없어 사실은. 그 풀에 많이. 근데 저기 수단그라스인가? 그걸 좀 상온걸 먹였나? 수단그라스 상한거 먹이면 골치 아파. 그거 이게 젖이다가 다 다쳐서 죽더라고요. 네? 젖을 먹는데 젖이 오염되던데. 네. 그죠? 맞죠? 지금. 그 수단그라스가 상하면 그 질산성 질소라는 게 많이 생겨서 그게 이래가지고 맞구나. 그 형 얘기가. 그 수단그라스에서 보통 수단그라스 심을 때가 좀 막 밭에 이 똥이 이게 우리 사장님처럼 저쪽에 지금 뭐 묵혀가지고 다 삭혀가지고 내야 되는데 생똥을 내면 그걸 빨아들이면 이게 풀에서 이 독소가 올라와요. 그거를 먹은 걸 갖다가 어미소가 먹으면 그 젖으로 또 독소가 나가요. 예, 그래가지고서 저 죽어요. 한번 질문하고 싶었었는데 네, 죽어요. 죽어. 수산가스 때문에 계속 설사에 죽더라고요. 네, 회사가. 그거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건방 우리 사장님이 설사하는 체계를 뭐 세균성, 콕시디움 뭐 이렇게 다 있다고 막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어미젖이 어떻게 좋은가를 나쁜가를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그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미저 탕했나 초소 쪽에 점검하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꼭 하고 갖다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말을 하더라고요. 어미저 그 점검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해줘야 되고 사실은 분만하고 나서 아까 한 달 정도 됐을 때 거의 발정이 한 80에서 90%는 와요. 네. 이게 안 오는 이유는 뭐냐면 왜 안 오냐면 영양이 안 맞아서 그런가. 왜? 소를 통해 가지고 준 양하고 우유로 나오는 양하고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따지면 몸 안에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당을 검사해 보는데 이 혈당 수치가 소는 정상이 60이에요. 사람은 100이지만 60인데 이게 소가 마르게 되면 40으로 떨어져요. 40으로 떨어지면 얘가 발정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번식이 잘 되려고 하면 아까 기본적인 원칙으로 자궁이 깨끗해야 되고 난소가 충실해야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어미소한테서 마르는 걸 갖다가 가능한 한 빨리 회복시켜 줘야만이 자궁도 원상 회복이 되고 난소도 좋아져서 발정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궁 이렇게 저기를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축을. 네.
그러면 뭐 주사를 넣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어. 넣어서 잡으면 쓰는 거다. 아, 그래서 이제 자궁에 저기 한 거는 영양적으로 비타민 A도 중요하고 청초급여도 이렇게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좋아져요. 자연적으로. 예. 그러면은 분만 하기 전부터 먹여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네 달 동안 시간을 써야 된다. 네 달은 임신으로 먹여야. 상관없는 거죠. 예. 피카토로 있는 예. 거. 그러니까 이 네 달을 잘해줘야 네, 된다. 해줘야. 높이 그게 두 달 이제 전마다 수축도 되고 청결도 8개월에 되고 한번 넣고 자연적으로. 9개월에 한번 넣고 아니 아버지는 못 놓다니까 아버지 없을 때가 진짜 그거고 낳고 한 달, 근데 전화할게. 낳고 2달. 또 비타민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예. 사실 그리고 자궁을 좀 좋게 해주려 그러면 분만하고 나서 옥시토신이 한 병이 10cc예요. 10cc인데 뭐 오늘 낳았으면 오늘 5cc 놓고 근육주사, 내일 5cc 놔도 자궁 수축하는 데는 좋아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이라고. 근데 약국에 가니까 알약을 주더라고요. 보로스 예. 자궁에다가 집어넣으려는 거? 예. 그거는 좀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 하기가 이게 사장님 하기도 좀 비닐 장갑을 끼고 그리고 거기 안에다 있으니까. 집어넣는데 요새 보로스 잘 안 나오는데 주던데요. 빨개요? 예? 빨간 거야 하얀 거야? 하얀 거. 하얀 거요? 하얀 거 알약 요만한 거 2개를 넣으라고. 그거는 그래서 아니, 꼭 넣었죠. 넣으려고 그러면 예. 한 10개 정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2개만 넣으라고 해서 근데 2개씩만.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난 그 비닐 장갑 끼고 깨끗하게 이제 다니면서 밀어가지고 2개씩. 넣으시라고. 아버지 그러니. 그럼 비타민 A 주사를 그 피카토. 일주일 전이나 어디 지금 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안 났으면 나도 상관없어요. 20일 예, 전에 막 예. 원래.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원래 20일 첫 번째 전만 안에 되는데 마이너스 2 한 번, 두 번, 2달 전부터 세 해서 번, 낳고 네 나서 번, 2달까지. 분만하고도 넣어야 그러니 분만하고도 놔야죠. 분만 일주일 남았는데도 나도 지금 당연하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뭐 하셨듯이 한 달 후에 발정이 왔어요. 발정이 오는데 수정사가 오면 수정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당연히 한 달 후에 발정이 오는 거는 예. 참 저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일찍 오잖아 발정이 예. 깨끗해가지고 일찍 오는데 지금 해야 수정이 안 된다고 예, 안 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수태율이 예. 한 달 돼서 발정이 오는 거 그 시기는 우리가 보기에 그때는 수정을 시키려는 게 아니고 자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 발정이 오면 이게 소가 게을르듯이 자궁 안에도 어떤 흥분이 되거든요. 그래 흥분이 돼가지고 그게 수축이 돼요. 그럼 점점 작아지고 원상이 깨끗해지는 상황이 이루어져. 그리고 그때 보면은 깨끗한 점액도 나올 수 있지만 지저분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럼 회복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그래서 보통 한 30일 전후가 해서는 안 되고 보통 넘어가면 20일 만에 발정이 오니까 50일 정도 되면 이때는 해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달 되면은. 근데 이제 어떤 집은 보면 예. 저번에 저 서산에 김영창이라는 사람이 전화하는데 자기는 50일째 발정이 잘 오는데 수태율이 좀 떨어진대요. 7, 80일이 좋아지고.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하시냐. 7, 80일에 하시지. 거의 7, 80일이면 거의 90% 이상 들어가는데 이때 하는 게 한 방에 하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일찍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 교육을 가면은 2달에 넣어서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가야 좋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는 다른 교육을 많이 가면은 그런 사이클을 따라가야 돈이 된다고. 10일이나 그게 그거거든요. 두 그래서 달 만에 오면은 1년에 2배는 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럴 수는 있지. 예. 그렇게 해야만 나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러니까 사료 대비 그래야 뭐에 투자 대비 맞는다는 건데 그게 맞추려면 그런 것 같아요. 예. 신경을 엄청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타민 A도 생각해야 되고 청초급여를 좀 생각해야지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걸 갖다 좀 미기는 걸 좀 신경 써야 되고 좀 그런 건 해주셔야 돼. 저희는 이제 계산을 내년부터는 내년 이제 조금 하반기에 이제 조금 되면은 이제 조금 바꾸려고 집 위주로 갔었는데 집 묶는 거나 사서 먹이는 거나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대비를 해보니까 집 묶으려고 저희 요번에
개를 묶었는데 그거 계산해서 요거 조금 맞추다 근데 보면 수익건조가 공시고한테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곰팡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관리하다 보니까 곰팡이도 발생해. 그러니까 막 안 터진 건 저 안쪽으로 놓고 터진 건 여기 앞으로 놓고 막 빨리 먹이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이. 수익건조가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그- 없겠구나. 그래 이제 설사는 참 일단은 이 백신을 놓으셔야 돼요. 설사 예방 백신을 언제 놔요? 분만하기 전에 놓죠. 네, 그렇죠. 예, 분만 전에 설사 예방 백신을 일단 놓으셔야 되고 아까 어미한테는 비타민 A 주사를 좀 필요하고 아까 이게 영양 관리로 뭐 이런 조사료나 이런 거를 갖다가 좀 해줘야 되고 이 증량급여도 중요한 거예요. 이 송아지 설사는 일단은 송아지는 이 생명은 초유의 품질에 달려 있어요. 송아지 생명은. 다시 말하자면 초유의 품질이 좋고 나쁘고 하는 거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건 뭐 IgG라고 이렇게 하고 뭐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뮤노글로빈 G, 이뮤노글로빈 A, 뭐 M 있는데 주로 이제 IgG가 주로 많이 저기 되는데 이런 그 면역 물질이 초유에 많이 들어 있어야 돼요. 초유에 많이 들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대로 증량급여를 해야 되고 주사 놓고 백신 놓고 비타민하고 이런 영양적인 부분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 같은 경우는 낳고에 나면은 바로 네. 주사를 놓는데 어떤 송아지 설사 예방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설사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를 놓는다는 거죠? 예. 어떤 항생제예요? 거기 뭐 다른 뭐지 우리 많이 쓰는 거 부타비? 부타비도 3cc 4cc 부타비드가 무슨 성분이에요? 부타비인가인데 그게 부타디 예? 설사 그거 항생제인데 이게 좀 다 쓰더라. 돼지도 쓰고 다 쓰는 건데 그 성분 이게 약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는 성분명을 그렇죠. 알아야 되니까 부타딘? 예. 그게 영양 성분에도 좋고 그렇다고 약국에서 그걸 많이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으면은 되게 그게 잘 나간다고 말은 하더라. 2달까지는 설사가 거의 안 오더라고. 그러면 예. 부타딘요? 그 이제 항생제 종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는 아니 뭐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안 오면 그것처럼 좋은 약은 없어요? 근데 간혹 나오면은 막 설사가 막 이런 설사가 나와가지고 치료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더라고. 전화할게. 교육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한번 오시면 여쭤보려고 그게 맞는 프로그램인지 근데 부타딘 자체를 모르겠네. 부타딘이 한번 검색해봐. 예, 맞아. 형한테 물어보고. 부타딘? 아이고. 아니 여기서 검색해보면 나오지. 인터넷. 정확한 명칭이 부타비인가 뭔가. 부타디로 나오지. 명칭. 부티인가 부타디. 부타디. 부타딘? 예. 근데 옛날에는 아이고 마이신 옛날엔 마이신 마음 형님. 저 빨리 급한데. 형님 그 저한테 주는 그 설사약이 부타디입니까? 부타디 BPS? 알겠습니다, 형님. 잠깐 잘 들게요. PPS구만. 예. PPS는 페니실린 네, 저거예요. 그렇죠. 그런 회사 이름이 뭐 어디 네. 어디 회사 부타디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회사의 그 이름에 그렇죠. 페니실린 계통인데 그거 논다고 그래서 다 설사 안 하지는 않지. 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예방은 조금 많이 되는 것 같길래 그 한두 번 효과가 정도 있는 건지 예, 한두 번 정도 놓으면은 뭐 우리 사장님이 농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나쁠 거는 없어요. 한두 번 정도 놓으면. 그게 이제 돈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네? 되게 요즘 뭐요? 돈사하는 아, 사람들이 돼지. 그걸 되게 많이 쓰나 봐요. 아, 예, 그래서 예, 내가 물어봤더니 예, 그거 뭐다 쓰는 거예요? 그 수의사 물었더니 호흡기. 예.
쓰고 저기 뭐야 설사 때 쓰고 네.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썰파제도 호흡기도 쓰고 트랙신이 설사도 제일 쓰고 좋아. 그러는 저거예요. 그 보니까 트리코신. 그래서 아까 내가 아니, 내가 제가 호흡기 얘기하길래 제가 트리코신이나 주브레보나 트랙신이 교수님한테 공감한 게 호흡기를 걸리면 설사한다는 게 그 약이 같은 거구나 속으로 나는 그 얘기를 듣는 거지. 그래서 호흡기가 걸려도 설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수사를 마치는 게 호흡기를 그러니까 여기 축사들 가보면 막 그 약 갖다가 쓰면 잘 들어오고 설사만 시작하면 무조건 그 약을 놓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조금 알아가지고 놓는 것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게 가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지. 예, 그래서 한번 원장님 오셨을 때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설사의 원인은 우리가 뭐 식이성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세균성도 있을 수 있고 뭐 바이러스도 있고 뭐 원충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많아요. 뭐 아까 그 농장에는 뭐 크립토스푸르딘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런 것도 있고 기르디아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농장에 감염이 돼서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예요. 맥은 초유의 품질만 좋게 가면은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품질이 안 좋으니까 왜? 이런 영양적인 걸 못 맞춰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러스성이면은 바이러스성이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안 돼요. 바이러스는 치료가 안 돼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바이러스성도 세균성도 식이성도 원충성도 원성은 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사를 하면 심하면은 수액을 놔줘야 되는 게 좀 기본이에요. 수액을.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수액을 그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설사든 세균성 설사든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설파제 중에서 수입 설파제를 쓰는 게 2, 3일 정도 주사를 놓는 게 기본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심하면 일단은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절식시키는 게 또 중요해요. 절식이라는 거는 굶긴다는 거죠. 굶기고 분리하고 이제 의미하고. 그래서 이 초유의 품질을 이렇게 해서 못했으면 사이드적으로 면역글름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시중 초유 성분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보충적으로 먹여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아이지 드링크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지 드링크.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해보면 아이지 드링크가 효과가 떨어져서 그렇지 제대로 된 것들은 괜찮아요. 2개 먹이는 게 낫습니까? 2개 가지고도 안 되고 5개에서 10개 먹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거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군에서 그냥 그런 거 무상 공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둘 먹이고 해가지고 마음의 위안만 삼지 결과로는 이제까지 크게 효과는 못 봤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한 명을 봐야 돼. 한 명. 그래서 우리가 아이지온도 있고 아이지 드링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나면은 내가 이제 저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2개씩을 의무적으로 먹이고 이하고도 그래서 저한테 조금 많이 배워가는 편이라 제가 그걸 먹이고 이제 태 소독하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 아이지 드링크인가 뭔가 수입산을 했는데 집에서 먹여보니까 하나씩이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수입산이 좋아요. 네, 두개 있더라고. 수입산을 하나씩 먹여보면 괜찮길래 요번에는 면에서 50% 보조해가지고 그거를 주길래
약국에 가서 하나 먹이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2개씩을 먹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요즘은 2개씩을 먹이는데도 효과가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함량을 보셔야 돼요. 그 겨울에 이번에 뭐 계절번 시간은 겨울에도 송아지 많이 났나요? 네, 저희는 많이 한가을 쪽에 많이 빼느라고 겨울 번식을 선호하는 많이 편이에요. 네. 겨울에는 농사일이 적으니까 그때는 여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계속 빼는 편이에요. 3마리랑 2월달에 한 마리, 그리고 11월달에 3마리. 그 어려운 그럼 게 일반적으로 예. 한 10마리 정도 나면 사장님은 폐사율이 한 마리는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 정도는 돼요? 20개 나면은 3개 정도는 죽이는 것 같아요. 죽어요? 네. 아니 근데 왜 이게 그러지냐면은 이 제가 건초를 작년에는 집에서 먹일 때는 그 폐사율이 거의 없었어요. 집 주변에서 할 때는. 근데 작년에 건초가 와서 보셨지만 아주 곰팡이가 많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독소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약을 쓰는데도 약이 안 안 듣더라고. 돼요. 그래서 여보세요? 아빠 축사에서 손님 오셔가지고 교육 중이야. 응. 그래가지고 그걸 잡을 방법이 없더라고. 약국에서 이 그래서 약집. 제가 보기에는 제가 동물병원도 하고 있지만 약장사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예. 내가 한번 그 출전하는데 이런 데 뭐 교육하는 데서 이제 약 내기 하는 건 조금은 적인데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이제 농가에서 건강하는 거 백신이나 이런 기본적인 걸 하고 저는 프로그램이 첫째로 초유 항체의 연고가 있어요. 그걸 내가 이게 미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이걸 내가 그냥 사람들이 힘드니까 내가 쭈쭈바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15g짜리로 커. 그래가지고 이거를 첫째 날 하나를 한 개를 먹이라고 그래요. 둘째 날 또 한 개를 먹여요. 셋째 날 한 개를 먹여.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 죽을 확률이 교육 중에 3% 미만이에요. 죽질 않아. 내가 죽으면 대체. 근데 여기 멀리 계시잖아. 근데 내가 가까이 강화 사람들은 내가 그래. 근데 이 멀리 있으면 이게 사람이 신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넷째 날에는 쑥쑥이 플러스라고 있어요. 쑥쑥이 플러스라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있다. 70g짜리인데 이거를 왠지 잡히는 게 없어요. 1일 10g씩 물에 타서 설사를 하든 안 하든 강제적으로 미기는 거야. 언제까지? 70g이니까 일주일 동안 미기는 거예요. 그럼 4일째서부터 미기면 10일까지 미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죽으라 그래도 죽질 않아요. 내가 오늘 우리 밴드에 저 밴드에 안 들어오셨죠? 아니 오늘은 뭐 밴드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쭈쭈바 정읍에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 교육에서. 효과를 많이 봐요. 네. 정읍에 그 사모님이 하는 걸 내가 오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송아지가 진짜 잘 커요. 죽는 거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고 나서 송아지를 이쁘치기 사료에 이런 쑥쑥이 같은 이 성분을 이렇게 방에 만들어 가지고 먹이면 송아지가 잘 커요. 지금 내 녹음 중이라 이게 지금인데 그 핸드폰 좀 줘봐. 여기 보면 내가 밴드가 소연소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소연소. 네. 여기 보면 이 아주머니가 하는 거야. 이게 전북에 있는 아주머니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 매일. 잘 보시면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게 아줌마 친구가 그 뭐죠? 목욕탕에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병을 구할 수가 있대. 옥수수 수염차. 수염통. 이걸 여기다가 약을 다 넣었어. 이 쑥쑥이라는 약을. 쭈쭈마요? 아니. 그거는 저 가루약 쑥쑥이라는 거를 갖다가
넣었어. 이게 이제 큰 통으로 이제 섞는 거야. 여기 막 한옥 공감에 내가 본것 같은데 저기. 그 한우 공감에도 올렸어 이분이. 본것 같은데. 한우 공감에 올렸더라고요. 한우 공감에서 네. 밴드 거기에 올려. 우리 저거예요. 근데 누가 올려 그걸 따다가 했는지 모르겠다. 어떤 다른 분이 또 요거를 배워가지고 그분이 또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70마리, 90마리 매일 하는 거야. 정말 잘 먹인다. 한옥가에 이거 보면서 참 잘 먹인다. 이거 보세요. 약 잘 먹어. 대단하다 이렇게 있는 거. 위에 포닥고서 엄청 잘 먹는 거죠. 소 손 집어넣고. 아니 이거는 지금 열흘 한 달 된 것도 이렇게 먹이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이 사일지 일주일만이라도 해라 이거야. 송아지가 잘 커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송아지를 죽느냐 사느냐로 하는 건 너무 적이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곰팡이 난 집을 다 버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새 집으로 그냥 그것 때문에 약을 치료를 하니까 듣지를 않는 거요. 집 옆에서는 하나도 안 죽였는데 그 집사람이 왜 새축사로 와서 송아지를 죽이느냐 이거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외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설사는 우리가 또 세균이니 발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송아지는 왜 치료가 잘 안 되냐면 물풍선하고 똑같아요. 80%가 물이야. 설사하면 풍선에 누가 바늘을 폭 찌르면 폭 빠지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를 나도 내가 송아지를 키워봐가지고 많이 죽여봤어요. 그 면역이 안 되면 안 돼요. 제 아무리 뛰어나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방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송아지 설사하면 뭐 수혈을 안 해, 수액을 안 해, 뭐 하트만 전에 식염 이거는 어려운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방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백신 놓으시고 비타민 주사 놓으시고 청초급여 잘 하시고 좀 증량해서 젖을 늘리게 하고 뭐 이런 항체 연고를 먹이고 또 설사를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예방 차원으로 매일 이렇게 첨가제를 먹이고 이런 게 필요한 거야 내가. 그래야지 잘 크지. 이건 송아지 낳아서 한 마리 얼마나 안타까워. 20마리 3마리 죽으면은 그게 나중에 크면 1,000,000원 손해야 사장님.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있길래 제가 다른 건 아무리 못해도 교육을 하려고 막 별로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네. 우리 그 프로그램의 책자를 네. 우리 여기다가 한꺼번에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유 전달해서 이렇게 쓰는 거로 하세요. 그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설사는 그렇게 하면은 돼요. 그 강화의 김학수 사장님도 그 김학수 사장님 많이도 교육 하시네. 예, 거기도 한 1년에 300두 송아지 막 낳는데 한 마리도 설사해서 죽이진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거는 다 나름대로 저걸 예방 차원으로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사료급여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거는 비육소들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 더 있어요. 아니요. 송아지 단계별로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네. 그러니까 어떤 송아지? 암송아지, 숫송아지? 암송아지. 암송아지. 예. 이 아우는 수송아지도 하니까 암소 해주면 좋죠. 그렇죠. 송아지 사양 관리인데 에서 사료 관계인데 이런 거예요. 출생을 해서 이제 3개월까지는 이거를 이제 포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포육이야. 이때는 뭐냐면 어미소하고 같이 있는 시기야. 그러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암송아지도 3개월에 이유시키죠. 예.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미젖하고 그 다음에 잎붙이기 사료를 전적으로 이것만 100% 먹이는 것이 좋아요. 뭐 물론 전 뭐 조사료 풀 먹어도 되지만 이때는 오히려 풀 먹는 것보다 잎붙이기 사료 먹는 게 더 반추위가 발달이 되고 더 잘 되고 성장이 잘 돼. 조단백 20% 이상. 그 다음에 5개월까지도 사료 위주로 한 90에서 80% 주고 이건 이유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조사료를 나머지 10에서 20%로 해주는 것이 아직까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5개월까지도. 사실 5개월까지도 풀 전혀 안 주고 농사로 이빨 때려먹이면 진짜 송아지 좋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막 꼬리 포들포들하니. 아 좋아져요. 그래서 잎붙이기 단계를 2개월까지 먹이고 예. 3개월부터는 어린 송아지 사료를 5개월까지 끌고 가세요. 네. 그게 좋아요. 5개월에 윤기가 쫙 좋고 예. 어떤 경우에는 풀 먹여가지고 송아지 위 발달 시킨다고 해서 이제 조사료 많이 먹이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이 전문질 사료가 훨씬 나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5개월에서 이제 12개월까지를 보면 순놈 같은 경우, 암놈 같은 경우 차이 나는데 사실 순놈하고 암놈은 이 농우사료 먹는 게 한 1kg 정도는 차이가 나요. 1kg 정도 차이 나는데 5개월에는 기본적으로 4 내지 5kg 정도의 농우사료를 기본적으로 가고 12개월까지에는 굳이 간다 그러면은 한 11개월 가서는 6kg 정도만 주고 5에서 6kg 사이 정도만 여기서 움직이고 나머지 조사료는 무한정 많이 주는 게 송아지의 성장과 반추위 발달과 여러 가지 등심 단면적 크게 하는 거에 포인트예요. 티모시나 그게. 그래서 이제 조사료라면 우리가 뭐 티모시 같은 거 알팔파니 연맥이니 이런 것들인데 요새는 연맥이 좀 싸서 연맥을 좀 주로 많이 한 60% 정도 미기시고 알팔파를 뭐 한 10에서 20 미기고 티모시도 한 10에서 20% 해서 섞어서 이렇게 주면은 이 송아지 발달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암송아지도 수송아지도. 똑같은. 그래야만이 성장도 잘하고 잘 크는 거예요.